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도입 이후 국립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황길태 처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기획시장 황길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고특 회계 도입 이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 그 다음에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특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법 제1조에 근거해서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그다음에 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특 회계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특히 라이즈 체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라이즈 체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며, 그 다음에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 또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인재 양성과 결부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특 회계는 2025년 12월 일몰 예정으로 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기간 연장, 그다음에 재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 전략으로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등 고등교육 공적 재원의 어떤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2023년부터 시작된 고특 회계 같은 경우에 23년에는 9조 7천억 정도,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5조 정도의 그 편성 금액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1주기는 2018년도부터 2022년입니다. 이 1주기에서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목표는 모든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특 회계가 도입된 2주기, 즉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었는데요.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그 경쟁력 및 책무성 강화를 하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 양성 수요 등을 고려한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에 대해서 그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주기 때 2018년에는 그 800억 정도의 규모로 그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가 2024년에는 5,700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라이즈 체계가 여기서 빠져나옴으로써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 중에서 저희 경북대학교의 어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는 최근 3년간, 즉 2022년부터 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획득을 함으로써 전체 국립대학 중에서 최대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성과 포럼 우수 사례, 예를 들어서 기초 보호 학문 및 특화 분야 육성,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그다음에 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 부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어떤 그 국립대학 육성 사업 내용 중에서 중점 추진 과제별로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로를 나답게 전공을 자유롭게, 즉 작년에 그 대학가에서 큰 화두가 되었던 전공 자율 선택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경북대학교는 그 거점 국립대 중에서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학과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것이 되겠는데, 유형원 같은 경우에 거점 국립대 중 최대 인원을
올해 뽑았었고요. 이 전공 자율 선택제가 운영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학생 전공이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율전공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자율전공부는 계열 구분 없이 학생이 입학을 해가지고 2학년 진학을 할 때 희망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과 요건 같은 경우에 이 전과 대상과 그 다음에 전과 비율 확대를 이뤘습니다. 또한 국립대 최초로 전과 및 복수 전공을 통한 입학 정원이 없는 학사 조직인 융합학부를 만들었었고, 이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첨단 분야 신설학과와 연계해서 올해부터 첨단 융합기술대학으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제자율학부 신설을 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뽑은 학생들을 1년여간 한국어 집중 교육 후에 이 자기 주도 설계 전공으로 특정 학과를 선택을 해서 진학하는 글로벌 자율 전공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중점 추진 과제로서 학생의 목소리로 완성해 나가는 교육 혁신 사업으로 KNU 교육 패널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KNU 교육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의 경험,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를 해서 이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즉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그리고 제도 설계를 위한 상시 피드백 체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즉 다양한 단과대 그리고 다양한 학년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고요.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 참여 기반의 교육 혁신 모델을 정착을 시켰고요.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학사 제도 개선, 그다음에 수요 기반 프로젝트 설계에 반영해서 학생 신뢰도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 과제는 지역을 품은 국립대학 공공의 가치 실현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 그다음에 연구와 더불어 지역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책무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협력과 관련된 발전 협의체, 달구벌 굿라이프 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협의체의 구성 목적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출범을 하였고요. 저희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의 지역사회 공원센터에서는 사무국 역할을 하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총 9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매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업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제 지역 협력을 위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 과제, 추진 과제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입니다. 그래서 건역관, 즉 거점 국립대 9개의 교와 그다음에 2023년부터 서울대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인 KNU10이 되겠습니다. 이 KNU10에서는 거점 국립대 간 원격 수업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갖고 참여대학 확대,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고 서로 교육 콘텐츠를 교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목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간 어떤 레벨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학기에는 37개 교과목 5,000명, 그다음에 24년 2학기에는 38개 교과목 4,900명 정도가 수강을 하였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역간뿐만 아니라 건역 내, 즉 대구 경북 건역 국립대 간 어떤 원격 학점 교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교과목을 모듈화해서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대면 캠프, 온라인 특강, 공모전 등의 비교과 과목들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립대 간뿐만 아니라 사립대 와도 대경권 대학 원격 수업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학기에 7개 교과목 1,371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2학기에는 7개 교과목에서 1,413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대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대표 성과로 우리 경북대학교가 밀고 있는 그 성과는 KNU 교육 브랜드 선도학과가 되겠습니다. 이 선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 차원, 대학은 재정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학과를 발전시키는 모델을 제시하고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의 교육 혁신 전략을 학과 단위에 집중 운영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학과를 선정합니다. 그 학과는 기초 보호 학문 분야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융합 분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그 환류를 통해서 평가 및 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학과 위중인가 하면은 그 학과는 그 교육과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 학생 지도, 그다음에 그 학과의 발전 계획과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하는 주체적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단위에서 혁신 전략 및 전략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과 중심적으로 이 통합적 우수 교육 모델을 제안을 하고 그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선도학과를 선정을 한 다음에 학과 단위의 교육 혁신 유도를 하고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선도학과를 운영하기 전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학생, 그다음에 사회 수요 기반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공 기반 진로 교육, 그다음에 학생 적응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도학과를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KNU 교육 브랜드 선도학과 추진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유연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다 전공 시 최소 전공 이수 학점을 하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듈형 교육과정 수립을 해서 융합교육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지도 부분에서는 전 단계, 즉 학생 모집과 재학 중 맞춤형 진로 지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선제적 학생 관리 모델에 따른 전주기적 학생 관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학과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 전략을 연계를 하였고요. 그 대학의 어떤 성과 평가와 그 다음에 기본 역량 진단 등과 연계해서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핵심 성과, 선도학과 핵심 성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공 이수 최소 학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존의 선도학과 운영 이전 대비해서 5학점 정도, 평균 5학점 정도 감소하게 되어서 이 감소된 덕분에 학생들이 타 전공, 그다음에 비교과 등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듈 기반 전공 교육과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학과 내에 전공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은 주 전공 모듈과 그 다음에 융복합 그 인재들이 그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을 모아놓은 마이크로 전공 모듈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로 설계 모델에 따라서 그 모델을 학과에 정착을 시키고 그 학과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맞춤형 학부생 경력 개발 경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도학과 제도 운영으로 중도 탈락 감소율 그 감소율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에 취업률 증대, 진학자 비율도 증대했고요. 학생 만족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상승
곡선을 보였으며, 그다음에 다전공 선발 비율도 증가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세대 대학, 4세대 대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1세대, 그 다음에 거기에 연구를 플러스한 2세대, 그 다음에 산학협력을 플러스한 3세대 대학에서 현재는 4세대 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그 다음에 산업, 사회를 연결하는 전략적 플랫폼, 즉 라이즈 체계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계 도입은 이 대학의 4세대 대학 모델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7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체계 도입, 그 다음에 이 재정 구조적 위기 직면이라는 서로 상반된 그 모순적인 지금 과정에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고특 회계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이즈 체계를 통한 4세대 모델로의 진화를 위해서 경북대학교는 지역, 글로벌 사회에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관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과 지역 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그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직업 교육, 평생 교육을 지원을 할 것이며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라이즈 체계 속에 있어서 이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와 경북대학교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 실행 주체이며, 그 다음에 파트너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라이즈 체계 중에서 경북대학교는 그 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특구와 연계해서 지역 인재 유출 방지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직주락학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학과 산업계,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인재가 정주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산 학연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 작년 그 경북대학교가 작년 9월에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라이즈 대구 라이즈 3대 성과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라이즈 프로젝트 4개 프로젝트 밑으로 그 글로컬 대학 사업의 그 성과 내용이 5개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즉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 대학 사업의 내용들은 전혀 다른 두 축이 아니라 함께 녹여낼 수 있는 두 개이면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대학 사업, 그다음에 라이즈 체계에서의 핵심 성과 지표로서 정주 취업률, 그다음에 5대 미래 산업 종사자 수, 그다음에 창업 기업 수 등은 이 글로컬뿐만 아니라 라이즈에서도 동일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 대학 사업의 그 우수한 실행으로 인해 갖고 지역 파급 효과로서 그 지역 미래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대구에 정주를 하고 지창업을 통해서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구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의 추진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대학 정책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 라이즈 센터와 그다음에 경북대 글로컬 대학 운영 본부와의 연계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 사업과 라이즈 체계에서 나오는 성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유사하며 서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주 초에
대구시 라이즈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그 뭐 협약용 계획서 이런 걸 작성해야 될 텐데 기존에 작성했던 그 계획서 골격에 맞춰 가지고 대구시 라이즈 기본계획의 글로컬 사업을 이미 충분히 반응을 했고요. 이 사업들이 종료한 이후에도 그 축이 지역 혁신의 모델로 확장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향후 논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 뭐 라이즈 체계,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 사업, 국립대학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 서로 이름이 다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 사업들이 대학의 어떤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인재 양성, 그러한 목표 지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부터 얻은 교육 혁신, 뭐 연구 혁신, 그다음에 운영 혁신을 토대로 글로컬 대학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실행해 나가는 라이즈 체계도 또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든든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고특회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북대학교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